자, 이제 오늘 할 때가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이 할 차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책에 몇 페이지입니까? 책에 자, 52페이지 맞습니까? 기본서 52페이지 맞아요? 네, 5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52페이지. 저 화면을 바꿔야 되니까 잠깐 쉰다는 거 있는 건데 이거 다 가쁘거든. 그만 쉬고 20분 강의했어. 20분. 예? 자, 그래서 문제 또 풀이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예?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뭡니까? 우리가 10시에 시험 친다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10분 풀고 그다음에 또 이제 풀이 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다음 주는 오늘 좀 많이 해가지고 다음 주는 6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갑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별표를 3개 해놓읍시다. 자, 특히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죠. 자, 우리 판소노트 7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7페이지. 자, 사회질서 위반 나옵니까? 자, 내용이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게 103조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03조 내용 안에 보니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정인자 사생 104조 동계불법. 정인자 씨가 사생 절단 내가지고 104일 만에 하겠다. 동기는 아주 불법하다. 이게 동기불법.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법. 자, 거기서 6번째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한 개의 유형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요 지문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됐어요?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 있죠? 그림. 자, 저번에 뭡니까? 이게 좀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좀 진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바로 진하게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전업주부, 을입니다. 전업주부. 여기 남편이에요. 남편이 뭐 돼 있습니까,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맞죠? 남편이 애칭이 있어요, 남편이. 머니머신. 돈 버는 기계.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기계, 돈 받아서 뭐합니까? 책값 결제하고 수학료 결제하고 했잖아. 여기 있잖아, 머니머신. 구속돼 있어. 그럼 빨리 빼내야 어떻게 됩니까? 돈 물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죠? 동명상련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자, 그래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럼 남편을 빼내야 돼. 빼내기 위해서 이 전업주부 누구 찾아간다고요? 변호사 갑을 찾아간 거야. 예? 그래서 변호사 보고 말하면 남편 좀 빼주세요. 이랬더만 남편 변호사 말하면 돈 있냐니까 이 변호사가 돈 있냐 물어보니까 이 전업주부가 돈이 있다 없다. 이 부동산밖에 없어. 1억짜리 부동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둘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얘한테. 자, 이 부동산 내한테 매매하면은 내가 남편 빼줄게. 근데 이 전업주부는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 궁박하고 경솔하고 한 번만 알아봤어도 뭡니까? 1억짜리를 3천만에 팔았겠어 안 팔았겠어? 안 팔았면 경솔했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로지 무슨 주부? 집에서 밥만 하고 애만 키웠단 말이야. 경험이 없어. 알겠죠? 무경험이야 무경험. 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맞죠? 이걸 이용해서 안 해서 얘가 했지. 공자하기.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원해서 법률행위 매매를 했는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불공정한. 원해서 법률을 했지만은 공정하지 못할 때 뭘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타이틀을 기억해보자. 원해서 법률행위, 매매란 법률행위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뭘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다.
오늘에 처음 오신 분들 요 개념을 잡으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뭔데 물어보면 둘이 원해서 매매계약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다. 됐어요? 이게 핵심이야.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외워져.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 요건이 뭐냐? 자, 이게 뭐예요? 이게 1억짜리 부동산 넘겼다. 이게 급부입니다. 급부. 자, 3천만 원 준 거를 무슨 급부를 한다? 반대급부야. 자, 여러분이 저한테 뭡니까? 수강료를 결제를 했잖아. 급부를 한 거야. 저는 여러분을 뭡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언제까지? 8월 달까지 계약되어 있잖아, 지금. 맞죠? 9, 10월 별도야. 맞죠? 8월 달까지 성실히 강의하고 합격할 점수까지 올려주면 돼. 맞죠? 근데 이걸 못 견디고 중간에 뭡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안타깝지만 다음에도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분들은 습성이 3개월 했다가 다시 또 오는 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 갑시다. 여러분은 한 방에 끝낼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급부를 저한테 했어요. 그럼 반대 급부가 여러분 8월 달까지 내가 뭘 해야 돼요? 강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반대 급부. 맞죠? 자, 그러면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짜리 부동산을 넘겼는데 얼마 받았어? 3천만 원 받았잖아.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걸 판단 시기는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실환인데 매매계약 체결시죠? 매매계약 체결시.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가 매매계약 했을 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주관적이 뭐야? 이 사람. 이 전업주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야? 궁박, 경설, 무경험이야. 자, 요게 이제 24회 때, 요게 24회 때,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얘기합니까? 특정 거래 경험 부족 얘기합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이 아니지 특정 거래 경험 부족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옆에 적어놨지? 24, 27, 29 기출. 자, 그 다음에 궁박은요. 궁박. 어떤 상태입니까? 궁하고 박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 맞죠? 또 경제적으로 뭐합니까? 궁박하고. 뭐라고? 경제적이야. 그 심리적으로 남편이 없어. 맞죠? 잘 때 남편이 없어. 심리적으로 됩니까? 궁박한 상태야. 궁하고 박한 상태야. 심리적이고. 경제적, 심리적. 자, 그래서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경제적, 심리적. 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경설. 이거는 뭡니까? 경설했고. 알아보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판례가 또 중요한 게, 모두 갖춰야 돼. 아니면 일부만 갖추면 돼. 일부만 갖춰도 된다.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왜? 104조에 보면 또는 돼 있거든. 또는. 에? 알겠어요? 좀 이따 법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아니고 일부만 갖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 파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요 대리 파트가 합니다. 자, 그래서 경무대, 비읍 기억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 판례. 시험에 4번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 파트에서는 본인 기준으로. 경설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그래서 옛날에 청와대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경무대였습니다. 경무대 외우면 돼요. 아니면 뭘 하든지 삐업삐업 하든지. 에? 궁박인데 대리인 기준하면 맞아 틀려? X야. 비업은 디귿이 아니잖아. 에? 비업비업 기억하든지 아니면 경무대를 기억하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 외우는 방법 다 설명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레요. 폭리자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폭리자 있어 누구야? 갑입니다. 요 사람이 뭐예요? 피해자. 이거는 폭리자. 그래야 됩니다. 폭리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상태가 어떤 상태야? 궁박, 경솔, 무교만 상태를 이용했지. 맞지? 악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증은 누가 합니까, 이거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전업주부. 맞죠? 그래서 판사한테 갑니다.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이랍니다. 이 전업주부가 판사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냐? 여기 적을까요? 판사. 자, 다툼이 생기면, 자, 민사적으로 얘하고 다툼이 생기면, 개인 간에 다툼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법원 가죠? 그래서 적용되는 게 민법이 적용된다고. 그래서 전업주부가 얘기합니다. 판사님, 내가 1억짜리 부동산 넘겼는데 3천만 원 줬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입니까? 계약 체결 시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입증했지? 그리고 저 상태, 이런 상태였어요. 궁박, 경솔, 무용한 상태. 인마는 날 이용했어요. 악이. 입증 다 했지? 그럼 뭐가 된다고? 효과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 있죠?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효과는 뭐라고? 무효다. 이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가 했죠. 사회질서 위반은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제3자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를 입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뭐라 합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폭리자가 준 3천만 원은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이 3천만 원은 무슨 급여가 된다? 불법 원인급여. 요 3천만 원은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원인급여.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요 746조에 보면 됩니다. 자, 근데 피해자가 준 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니야. 이 변호사한테 당해서 줬잖아. 그럼 이 부동산 줬는데 당해서 줬단 말이야.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지. 자, 그래서 자,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지.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양당사가 둘 다 반환한다면 맞아 틀려? 틀린다 했잖아. 왜? 폭리자와 피해자를 나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경매 4번 나왔어요. 경매. 자, 우리가 아까 증여도 나왔었죠?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무상증여는 불공정성 따질 수가 없다. 왜? 증여는 뭐야? 증여는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증여는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반드시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무슨 차이 있어야 돼? 현저한 차이. 그러면 증여나 기부는 일방적으로 급부만 있는데 무슨 급부가 없는 거야?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적용돼 안 돼? 안 돼. 경매 적용돼 안 돼? 안 돼. 내가 아무리 싸게 경매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불공정하다고 따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또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독 행위는 적용돼 안 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내용의 전부답니다. 됐습니까? 다 정리하러 갑시다. 다시.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객관적 요건. 자, 일단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 둘이가 원해서 법률 행위 매매를 했는데요.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맞지?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뭐라 부른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부른다. 됐어요? 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무슨 차이 있어야 되고 현저한 차이 있어야 되고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시 매매계약 체결 시 기준하고요. 자, 의뢰 상태는 어떤 상태야? 궁박, 경솔, 무교만 상태다 말이야. 맞지? 그리고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일부만 갖춰도 됩니다.
그럼 무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24회, 29회 때 나왔다. 무경험은 일반 거래 경우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 경우 부정입니까? 전업주부가 이 특정 거래 뭡니까? 상법상 행위를 할 리가 있어 없어? 전업주부가 뭐야? 집에서 모르겠으면 네 이러면 되죠. 네. 맞죠? 집에서 뭐 있어요? 애 키우고 밥만 해주고. 그러면 상법상 행위 같이 특정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 거래의 경우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거래 경우 부족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 대리파트에서 대리군 가서 다시 합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 기준. 경무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내용이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 폭리자는 뭐 해야 돼요? 이 전업주부의 이런 상태를 이용해야 되지. 이 아기가 뭡니까? 이용하려는 의사입니다. 아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추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돼요. 입증은 누가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니까 이행전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폭리자가 준 급여는 무슨 급여가 돼서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준 급여 급부는 X부동산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적용 범위 경매는 적용돼 안 돼? 안 돼. 무상행위는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 증여하는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어?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거든. 경매는 왜 안 된다 그랬어?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거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24회 때부터 33회 때까지 시험에 5번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무효행위 전환됩니까? 안 됩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를 공정하게 바꿔서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138조 내용이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5번. 5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 보세요. 내용은 정리 다 했고요. 책에 이제 줄을 좀 긋고 갑니다. 104조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줄이면 뭐야?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지만은 공정하지 못할 때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현관펜 또 해야 돼? 또는 돼 있지, 또는. 또는이지? 그러면 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되면 된다고. 또는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모두야, 일부야? 일부만 갖춰도 된다고. 알겠지? 모두가 아니고 일부만 하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뭐 어디에 현관펜 해놓는다? 또는 때문에 그런 거야. 또는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했고요. 의의 그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불공정한 법률의 성립 요건 양갈로 2번 갑니다. 객관적 요건 첫 번째 줄 것이고 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줄 가면은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입니까? 그렇죠. 주관적 가치가 아닌 무슨 가치로? 객관적 가치로. 이게 주택가에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29회 때 나왔지만 또 나왔다고. 네. 자, 그래서 객관적인 현관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기준한다고요? 자, 법률행위 시에 돼 있죠? 저기 적혀 있잖아.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고. 객관적 요건 저기 다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차이가 있어야 되고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다.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니까 객관적 요건이지. 됐어? 옆에 갑니다. 자,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 보기 전에 위에 판례 있지? 판례 있어. 법률행위 시를 기준한다 그랬지 아까? 타이틀의 현관펜, 별표. 요거 시험 나왔었죠. 그 다음에 2번 주관적 요건입니다. 자, 주관적 요건에서는 악이 첫 번째 줄 파랗게 된 거. 폭리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악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업분 갑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춰도 포인트가 뭐야? 어느 하나만, 일부만 갖춰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모두가 아니다 말이야. 자, 어디에 현관펜 해야 돼? 모두 X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어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무경험의 별표 24, 29 기출 해놓으시고 바로 옆에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거래 경험 부족입니까? 특정거래 경험 부족입니까? 일반거래 경험 부족. 우리가 이거 기억이 안 나면은 전업주부 생각해봐. 아, 특정거래 할 리가 없다. 맞지? 맞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되죠. 자, 파랗게 된 거 있지? 돼 있지? 자,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을 판단한다.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기출지문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넘기시고. 입증입니다.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기출지문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판서노트에 적어놓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해서 불공정을 추정하느냐? 추정돼야 안 돼? X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추정 X야. 그래서 시험에 뭐뭐로 추정된다, 추정할 수 있다, 나면 X야. 무조건 누가 입증해야 돼? 전업주부가 입증을 해야 되죠.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갔어요. 적용 범위입니다. 파랗게 된 건 조금 됩니다.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나? 증여 같은 무상행위나 경매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자, 옆에 30일의 기출 바로 옆에 지문 있지? 경매 현관편이야. 경매는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 갑니다. 효과. 자, 일단은 1번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다 갖추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 이행전을 미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니은번 갔어. 2번이죠. 1번이 그 내용이고 2번이 자, 폭리자가 준 급여는 무슨 급여? 불법인 급여. 반환충고 못하지. 피해자가 준 급여는 불법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충고 갈 수 있다. 그게 니은번의 내용입니다. 별표 해놓으시면 돼요. 하나.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아까 했지? 정인자 사생 104조 동기의 불법 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에 밑에 갑니다. 4번 해야 되네. 자, 무슨 무효입니까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추인 X야. 자,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판소노트 1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판소노트 17페이지. 판소노트 17페이지. 자, 17페이지 펴봤어? 17페이지 피니까. 자, 103조, 104조 현관표 딱 해놓고, 103조가 뭐야?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 절대적 무효지. 추인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107조부터 110조는 상대적 무효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다시 와서 5번입니다. 별표 3개 넣으셔야 돼. 시험이 5번 나왔습니다. 24회 때부터 해가지고 33회 때까지 8년치 기출문제에서 5번 냈습니다. 그 지문. 무효행위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죠. 자, 옆에다가 5번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13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셔야 돼요. 무효행위 전환이 13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기본서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에 가서 자, 판례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5번 내용 판례가 밑에 1번 판례에서 맨 밑에 무효행위 전환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게 위에 5번 내용의 판례를 그 밑에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시험 몇 번 나왔다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래가 시험에 5번이 냈다고. 알죠? 이 판례 모르면 옆에 적어놔. 시험장 가지 말자.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면은 무조건 내는 게 뭐야? 무효행위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타이틀에 딱 적어놨잖아.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저 판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옆에 가서 2번 판례인데 부재소 합의입니다. 부재소.
자, 이 불공정한 법률에는 무슨 무효라 있어? 여기 보시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부재소합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소 제기 못하게 하는 약정 자체가 뭐가 된다고? 무효,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옆에 적어놔. 24회 기출. 그게 두 번째 판례가 24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판례.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책에 그 세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불공정한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찾았습니까? 기본서에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으로 가면 부재소 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불공정한 범위에 무효니까 소 제기 못하게 하는 약정 자체도 무효가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옆에다가 24의 기출. 맞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출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제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밑에 가면은 어떻게든 지나왔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불공정한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아요? 맞지?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에 기할 수도 있다. 자, 2번은 뭐야?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입니까? 옆에 갈로에서 특정 거래 X나 일반 거래 경험 부정이다. 24의 기출, 29의 기출 나왔던 겁니다. 3번 대리 궁박 행합해.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비읍 본인 기준. 궁박 본인 비읍. 알겠어? 그럼 절대 안 틀려. 대리 파트에 가서 궁박은 비읍이잖아. 본인 기준 비읍. 알겠죠? 근데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지문도 정말 중요하고 4번 지문은요. 언제 기준한다고? 핵심 나누기 해봐.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고 했잖아. 판례 봤잖아 아까. 맞아? 자, 5번 지문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 현재 차이는 어쩐 점입니까? 객관적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주관적 아닙니다. 객관적이야. 됐어? 다음 몇 번이야?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29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주택가산 문제 요거 5번 지문 그대로 뺏겨서 정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뭡니까? 주택가산 문제 뺏겨오고 간편사 문제 뺏겨오고 간편사 문제는 뭡니까? 우리 시험 뺏겨가고 주택가산 문제 뺏겨가고 서로 뺏기가 만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제 좀 쉬어야죠.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